그때 이제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1억 미만이다 확인했대요. 계약을 했거든요. 나중에 그 구청에서 그 취득세 중과됐다고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.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장님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 소장님을 믿어도 되나 막 이런 게 조금 막 불안하거나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좀 들 때가 있는데,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, 이런 사람은 좀 뒤통수를 칠 수 있다, 막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? 저는 특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부동산 소장님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소장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 소장님도 조심해야 되는 소장님이 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너무 좋은 소장님이 되게 많아요. 저도 그 투자하면서 좋은 분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분도 많지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그런 소장님도 있거든요. 나중에 정말 뒤통수 칠 수 있는 소장님도 있어요. 그래서 잘 알아둬야겠어요. 네, 그래서 한 3가지 네.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3가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네. 첫 번째는 네. 그 한 동네에서 한 20년 이상 오랫동안 부동산 하신 소장님 조심해야 돼요. 오래 하시면 더 신뢰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아니네요. 그런 분도 있어요. 되게 잘 알고 잘 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만났던 분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되게 안 좋았어요. 좋은 분도 있지만 내가 한 동네에서 되게 오래 했잖아요. 되게 본인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.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해요. 나 이만큼 잘 해왔고 잘하는 사람이다. 너는 나만 믿어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소장님 만났어요. 근데 네. 저는 너무 초짜잖아요. 네. 소장님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소장님이 나만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이 투자를 하는데 잔금은 그냥 2달 반으로만 하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안 해봤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생각하면 2달 반이 되게 짧아요. 최소한 저는 한 4달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짧게 잡고 그분이 하신 말이 그러면 이 물건 우리가 보통 전세 물건을 다른 데 내놔야 되잖아요. 네. 여기만 내놔. 나한테 내놓지 마 하는 거야. 그때는 몰랐어요. 왜 그러는지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매매에 대한 중개 수수료랑 이 전세 놓는 것도 본인이 그냥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단독 중개라고 하나요? 네. 본인이 그 물건 딱 가지고 자신 있다면서 그 제가 꼭 맞춰줄 수 있냐고 하니까 된대요.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못 맞춰줬거든요. 전 그분만 믿고 있었는데. 근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죠, 저는. 그래서 어떻게든 뭐 대출 받아서 그거 잔금 치르긴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걸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. 팔려고 하니까 소장님이 그때는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뭐 중개 수수료를 내가 한 반 정도만 받을게. 내가 또 이거 잘 팔아줄게라고 했어요. 또 그분만 믿고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거 살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. 근데 네. 그분이 갑자기 입을 싹 닫는 거예요.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. 왜냐 이게 문자로 남긴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수수료를 다 달라는 거예요. 원래대로. 그래서 또 그걸 다 줬죠. 이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좀 그런 소장님. 근데 제가 보면 소장님들 많이 만나잖아요. 그러면 새로 이렇게 뭐 이 동네에서 얼마 안 했고 새로 개업하고 이런 분들 중에는 고객에게 잘 나르는 분도 많아요. 근데 한 동네에서 오래 하고 하면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나 여기 오래 했는데 너는 나만 믿어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초보인 분들은 네. 그런데 휘둘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번째는 이 공동중개하는 소장님 조심해야 돼요.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받으면서 경험했던 게 공동중개인데 처음부터 공동중개라고 말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. 실제 제가 겪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뭐 분양건이었는데 이걸 사고 싶어가지고 물었는데 꼭 본인 물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.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. 그래서 그 소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부분 다 물어봤고 나중에 제가 계약을 하게 되면 특이하게 요런 거 다 넣어주시고 그런 거 얘기 다 했어요. 네. 그래서 딱 만났거든요. 계약하려고 만나는데 그 소장님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데 가자는 거예요. 그때 알았어요. 이거 공동중개구나. 그래서 갔죠. 만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한 특성들이 다른 거예요. 그 정보가 다른 거예요. 이상한데? 그래서 뭐 계약서에 제가 넣어달라 하는 거 잘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저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긴 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.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소장님이 공동중개라고 해줬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속은 것 같은 거예요. 네. 제가 예전에 수강생분도
공동중개 때문에 피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매수자 쪽에 소장님 있고 매도자 쪽에 있잖아요. 네.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분들 목적은 어떻게든지 계약 성사시켜서 수수료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좀 좋게 얘기하려고 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. 나중에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몰랐던 사실이 있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처음부터 그럼 우리가 뭐 계약하기 전에 공동중개인지 확인을 하고 웬만하면 현장 가가지고요. 그 두 분 소장님 딱 모셔놓고 네. 내가 체크하고 싶은 거 다 체크하는 거예요.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저희가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소장님한테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소장님 혹시 이 물건은 공동중개인가요? 이렇게 질문하면 될까요? 네.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줘요. 아, 이거 나는 이 물건 없는데 다른데 이거 있을 수 있어. 그래서 뭐 알아봐 줄게.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.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괜찮은데 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제대로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는 소장님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초보인 분들은 소장님은 다 알겠지. 소장님 세금도 완벽하게 알겠지. 정책에 대한 부분 다 알겠지라 생각하거든요. 네. 아니더라고요. 소장님 중에도 그런 거 열심히 뭐 세금 강의도 듣고 열심히 배우는 분이 있어요. 안 그런 분도 있어요. 옛날식으로 정말 본인의 생각만 믿고 하는 분도 있어요. 네. 그런 분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실제로 또 이것도 제가 아시는 분이었는데 네. 한창 그 공시가격 1억 미만 많이 샀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소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1억 미만이다 확인했대요. 계약을 했거든요. 나중에 그 구청에서 그 취득세 중과됐다고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. 근데 그 상황이 딱 발생하면 소장님도 책임을 안 져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저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네. 우리가 그 해당 물건지 지자체의 그 지방세과에 연락을 하시면요. 잘 알려주세요. 이거 중과되는 건지 알려주거든요. 네. 내가 알아봐야 돼요. 그리고 뭐 양도세나 다른 세금 같은 경우는 조금 돈을 들여가지고 세무사 상담을 받아요. 상담 받아서 이거 정말 뭐 중과가 되는지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장님 만나가지고 그냥 계약 진행하는 게 확실히 나아요. 근데 그분들도 세금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너무 믿지 말라. 그리고 소장님은 나 이거 다 알아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항상 걸러 들어야 된다. 내가 노력해서 확인해야 된다. 또 요즘에는 세금이 워낙 자주 바뀌기도 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챙겨서 네. 세무사님을 만나든지 이런 방법으로 꼼꼼히 따로 확인을 하는 게 더 좋겠네요. 근데 보통 보면 특히 초보인 분들은 이렇게 세무사님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. 이 세금이 어려우니까 세무사님이 되게 만나기 꺼려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내 재산이잖아요. 네. 잘못하다가 진짜 세금 몇 배나 낼 수 있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상담을 받고 알아보고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겁먹지 말고 다음번에 네, 상담은 뭐 큰 돈 드는 거 아니니까. 네.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었어요. 일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소장님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. 네.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소장님. 네. 3가지 유형. 네. 제가 첫 번째는 한동에서 오래 하신 분. 네. 두 번째는 공동중개 속이고 하시는 분. 네. 세 번째는 뭐 세금이나 정책 잘 모르는 소장님. 네.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잘 챙겨야 된다. 내가 좀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자는 아무도 그냥 무턱대고 믿지 말라. 나만 믿는다.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좀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세미치님. 감사합니다.